여러분, 그 2편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뭐, 잠시 언급을 했지만, 뭐,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요? 이 승부는 여러분, 1년 동안 공부할 때, 이 지적법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 등기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분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다른 이제 1차가 뭐, 민법아니라고 시간이 없어갖고, 여기에 승부내기엔 좀 저기 하니까, 일단 지적법은 뭐예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잘 외워갖고 일단 그 점수를 12문제 중에 10문제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은 하여튼 뭐예요? 잘 안 되면 시간이 없고 그러면 일단 반타작일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여기 총서를 보게 되면 이제 지적이 나오죠? 중요한 단어가 이제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자, 지적이란 국가기관의 국가의 모든 영토에 따라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뭐예요? 고유 업무가 아니라 자, 이 국가기관의 업무다. 왜? 이 지금 뭐예요? 국가를 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이 땅은 뭐예요? 국가 관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뭐 할 때, 자, 우리 보존등기 공부할 때, 소유권 보존등기 공부할 때, 자, 만약에 토지대장에 소유권이 뭐가 됐어요? 이거 누락이 됐죠? 누락이 됐으면 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건축물 대장은 당연히 누구 상대로? 지자체 상대로 소송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땅은 뭐예요? 국가 관할이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적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토지가 있어야 되고, 토지를 등록해야 되고, 어디에? 지적 공부인데. 그건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지적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 분류는 뭐예요? 지적에 대한 분류는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시험을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해만 해둘 거지 암기할 건 안 해. 자, 이해만 해두시면 지적의 분류를 몇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예요?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값에 따른 분류예요. 등록값. 자, 그 다음에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면, 일단 발전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지적 뭐예요? 발전 과정, 이렇게 세지적. 그 다음에 뭐예요? 법지적. 그 다음에 법지적. 그 다음에 다목적, 경제지적, 다목적 지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런 거 물어보세요. 지적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지적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지적이 뭐냐 시험은 안 나겠지만, 지적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추수를 끝나죠? 그래서 보통 매달 달에 11월 달에 뭐예요? 이 추수를 다 뭐예요? 쌀을 받아들여 갖고, 자, 창고에 쌓아놓고 쌀을 가만히 이제 쌓아놔요. 쌓을 적자입니다. 적자가 쌓을 적자. 쌓아놓게 되면 뭐예요? 쳐다보면 가슴이 포근해 옵니다. 아, 내가 농사를 이렇게 많이 졌고 쌀이 이렇게 많다. 할 쌀도 많고 먹을 쌀도 많다. 풍요로워요. 자, 그런 식으로 국가는 뭐예요? 그 지적의 땅에 대한 지적이니까 쌀적다. 지적에 대해서 뭐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 공부를 만들어 놓고 뭐예요? 그 공부를 어디에? 시청이나 구청 뭐예요? 그 서고에다가 이렇게 그 대장을 쫙 쌓아놓습니다. 그 쌓아놓으면 그 대장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저렇게 세금을 받을 게 많구나.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쌀적자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입니다. 측량 방법은 뭐예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도지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자, 수치지적. 좌표지적, 수치적 이렇게 나눕니다. 등록값은 뭐 2차 지적과 그 다음에 3차 지적으로 나눕니다. 자, 우리가 2차 지적은 뭐예요? 이게 바로 2차 지적을 우리가 수평지적이라고 얘기해요. 수평은 평면지적입니다. 수평. 다른 말로 뭐라고? 평면지적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차 지적은 우리가 뭐예요? 입체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체지적. 그 다음에 등록이익감은 뭐예요? 적극적 지적과 뭐로 나눠요? 적극적. 자, 이렇게 적극적 지적과 무엇으로 구분한다? 소극적 지적으로 구분합니다. 소극적 지적으로 구분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현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뭐냐, 저기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등록의무는 적극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록값은 뭐예요? 등록값은 자, 수평지적입니다. 입체지적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소극적지 아니고. 그 다음에 측량 방법은 땅값이 싼 데는 도회지적이고, 싼 데는 뭐 수치적이고. 자, 지금 발전 과정은 법지적이다. 자, 무슨 말인가 이해만 좀 해보자는 게. 그래서 여기 발전 과정,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 있죠? 그러면 자,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뭐예요? 조선시대 때는 다 땅이 다 임금 땅입니다. 임금은 뭐만 걷었어요, 이거? 세금만 걷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일요일날에 뭐예요? 자, 그게 옛날 골동품 같은 거 있죠? 진품명품이라 그러네? 그거 이제 갖다 놓고 정할 때 어떤 사람이 조상님이 뭐예요? 자, 임금한테 땅을 하사 받았다고 족자를 갖고 나왔는데
거기 당 상품 누구는 어느 지역 니트나무부터 자 북쪽으로 5만 보, 동쪽으로 뭐 3만 보, 이렇게 5만 보, 3만 보. 이 땅을 하사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자 말 타고 이제 뭐예요? 말 타고 이제 양반이니까 가 쓰고 말 타고 이제 뭐야 이거? 그 지역 가는데 하인을 데리고 가죠. 하인은 절대 키 큰 사람 데리고 가는데 왜 키 큰 사람이 이 뭐예요? 컴패스가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니트나무 어느 지역에서 자 몇 보를 걸고 이제 5만 보를 걷습니다. 쭉 걸어가고 있죠. 동쪽으로 3만 보.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자 동틀면에 저 언덕에서 누군가 또 하인이 오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옛날에는 뭐예요? 이렇게 자 토지에 대해서 경계를 정할 때 이렇게 5만 보, 3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히 어디가 5만 보고 어디가 3만 보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 사인과 사인 간에 내거 5만 보가 이만큼이라고 아니 내 3만 보가 이만큼 이게 다툼 문제 생겨 다툼 문제.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면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어줬으면 이 소유권만큼 뭐 요만큼 거둬야 되니까 자 두 사람 사인 간의 다툼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 법지정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뭐예요 자기 땅 임금 땅이니까 세금만 걷었는데 지금 뭐예요 소유권이 개념이 생기면서 그 소유권자한테 이만큼의 땅을 거두려면 그 이만큼의 바운더리 경계를 정해주고 다른 토지하고 뭐예요 경계를 설정해주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뭐예요 측량을 정확히 해서 해줘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법지적까지 단계에 이르렀다. 근데 다목적 지적은 일부 선진국은 지적의 목적이 여러 가지 많을 따자 한마디로 지표면상 아래 그 전기, 가스, 수도, 관 케이블 그죠? 자 그런 뭐 시설물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묻혀져 있는가 그런 것도 다 배치 관계가 된 나라가 일부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있어 갖고 새벽에 뭐예요? 자 그 가스 공사한다고 수도관 터뜨려 갖고 물 난리 나고. 그래서 이제 사고 나면 뭐 기재가 쭉 달려갑니다. 기재가 달려와서 이제 포크레인 기사한테 이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 이 포크레인 기사한테 이제 그 질문하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질문하면 이제 음성이 변조돼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포크레인 기사가 제 감에 의하면 그 1m만 파면은 뭐예요? 거기에 수도관이 없을 거라고 파봤는데 딱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은 뭐예요? 이 포크레인 감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니까 절대 우리는 아직은 뭐예요? 절대 선진국 아닙니다. 우리는 지적에 관해서는 뭐예요? 개발도상국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하면 도해지적과 수치적인데 도해지적은 뭐예요?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에 의존하고 주로 농촌지역과 산간지역에 운영하고 있다. 그럼 아직 물론 장점은 측량이 저렴하고 표시사항의 형상은 뭐예요? 자, 파악하기 쉽지만 단점은 정밀성이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뭐예요? 공시지가라는 게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대한민국 전국 토지 중에서 경상남도 거제 저 밑에 뭐예요? 남해안 바다 있죠? 부산 옆에. 거제는 자, 30원입니다. 1제곱미터. 이게 1제곱미터가 얼마냐면 여기 지금 1m 있죠? 1m. 자, 이게 1m고. 실제로 그려볼까요? 실제로 1m가 보면 1m가 실제로 어디? 요 정도 되겠죠? 1m. 1m 이게 됐죠? 이만큼. 이게 실제가 30, 여기 1m 되겠다. 이만큼. 이게 1m. 자, 그러면 이게 뭐 30, 이게 1m 되겠다. 그러면 요 1m, 요만한 땅이, 요게 바로 이제 1m 곱하기 1m 하면 1제곱미터. 자, 이게 얼마란 얘기입니까? 요게 바로 이제, 이 명동 땅, 스타벅스 밑에 땅, 그게 말이에요.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입니다. 근데 경상남도 거제라든가 봉화 땅은 뭐예요? 1제곱미터가 30원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 공시지가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예요? 자, 10cm씩 따줘. 10cm씩. 1m니까 10개를 따줘. 5개, 일단 2개. 자, 이렇게. 이게 10cm씩 따져보자. 그러면, 이게 10cm죠? 이게 10cm. 요게 10cm고, 요게. 자, 요게 1m 10cm. 요게 뭐예요? 0.1제곱미터예요. 왜? 1 곱하기 1cm. 1cm 곱하기, 여기 10cm 곱하기. 10cm 곱하기 1이면 이게, 당연히 뭐예요? 이게 0.1이다. 0.1제곱미터다. 0.1. 자, 0.1제곱미터면, 당연히 요게 700만 원이에요. 왜? 1제곱미터가 7천이니까.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엄청 값이 비싸다는 얘기. 땅값 차이가 엄청 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똑같은 땅이라도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의 땅이 있다. 같은 크기게 요만한 사이즈에 자, 이 지금 뭐예요? 충무로 땅이 있고 자, 그 지방 땅이 있다. 그러면 측량 방법을 해보자는 게. 이게 만약에 지금 뭐예요? 이게 도시 땅이고 이게 농촌 땅이다니. 농촌 땅. 농촌 땅이 뭐예요? 그냥 거리를 자, 칠판 측량해서 거리를 자, 11m까지만 계산하고 여기 11m 계산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121m. 자, 이렇게 한다. 근데 이 땅은 도시 땅이죠?
0.1만 하더라도 700만 원이니까 국가가 뭐예요? 자, 이 경계점의 좌표를 뭐예요? 좌표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자, 무슨 선? 38도 선이 있어요. 이 125도, 127도 뭐예요? 129도라는 가상 원점에서 이게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뭐예요? 자, 동부 원점이 이 가상 원점인데 이 중부 원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중부 원점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제 Y축하고 X축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이 지구는 다 뭐예요? 위성과 다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위성과 경선이 다 지나가니까 이 세밀하게 우리나라 땅도 뭐예요? 다 뭐가 이루어져요, 지금. 이 경선이 있고 뭐 이렇게 위선이 다 지나간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함수를 따져보면 Y축과 뭐예요? Y축과 X축이 있을 때. 자, X축이 있을 때. 자, 여기 뭐예요? 여기 만약에 모는 중위를 한번 그려봐서 이렇게 그려보면 요 땅이 하나 1피째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요 땅이 요 경계점은 자, X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죠, 다섯 칸. 네, Y방향으로 뭐예요? 세 칸이고. 요 점은 뭐예요? 5하고 뭐예요? 자, 5하고 4단. 그럼 요 점과 요 점의 거리는 4에서 3 빼면 1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모든 대한민국 전 토지에 대해서 다 뭐예요? 하나의 땅이 있으면, 자, 이게 뭐예요? 자, 좌표를 의한 점이 있다, 점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127도하고 38도 만나는 점을 우리의 지적에서는, 자, 수학은 0과 0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X방향을 20만, Y방향 얼마라고 이거? 50만. 이렇게 두게 됐다니. 자, 그러면 이 점에서 그 모든 토지의 위치가 이 좌표에서 거리가 계산돼서, 자, 이 거리를 얼마? 11m, 11cm, 1cm까지 거리가 계산한다. 거리가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11m, 11m는 121이지만 11.11하고 11.11 곱하면 얼마? 이거 120 얼마? 3.431이에요. 431.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봐도 자, 소점 아래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 똑같은 크기에도 뭐예요? 측량 방법을 좌표로 하면 2.4가 더 나와요. 2.4가. 똑같은 상이래도. 그 2.4가 더 나오면 0.1만 하더라도 얼마니까? 700이니까. 국가는 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 땅값이 비싼 도시지역은 뭘 이용한다는 게 도시지역은 수치지역을 이용하고 자, 이 도해지역은 이런 식으로 이 도면에 지적도나 이면도 도면에 보면 이 도면에 뭐예요? 경계점들을 뭐로 이용한다? 이 경계점들을 이렇게 도면에 의존하죠? 도면에 의존하고 자, 수치지역은 뭐예요? 도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좌표에 의존해서 뭐예요? 땅에 대한 면적을 측량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도해지역은 뭐예요? 자, 지적도나 이면의 경계점을 도면에 의존하고 자, 그 다음에 수치적은 뭐예요? 좌표, 평면지가 좌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게 되면, 자, 뭐예요? 한 필지마다, 자, 이 부호를 그리고 부호들을 정해놓고, 1번의 X와 Y좌표, 이 필지마다 다 좌표를 정해갖고, 자, 수치 지적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 차원의 값은 2차 지적인데, 우리나라가 뭐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자, 공부에 등록할 때, 수평면성의 값만 공부에 등록합니다. 수평면성의 값.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경사진 임야에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경사진 임야에 뭐예요? 경사진 임야의 면적값은 절대 뭐예요? 수평면적이에요. 절대 뭐라고 입체적으로 면적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예요? 수평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평면적이다. 자, 그 다음에 수평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필지 토지가 지목이 선입니다. 자, 근데 위가 자, 뭐가 있어요? 고가도로가 있어요. 고가도로. 그럼 이 토지의 지목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는 평면상의 값만 공부에 등록하지 위에 있는 고가도로는 이건 뭐예요? 명칭상 도로지 지목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사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강물은 흘러갑니다. 뭐 해운이라고 하는 가수. 요새 뭐 20, 30대는 잘 모르겠지만 해운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뭐 제3한강교입니다. 이게 제3한강교가 있어요. 시험 문제 요지가 뭐냐면 이 제3한강교의 지목이 뭐냐 그러는데 이 제3환경을 다리는 이 하천이라는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목은 하천이라는 게. 절대 입체적인 것은 공부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 이 땅 지표면 밑에 뭐예요? 금이 만약에 묻혀 있을 때, 토지대장에는 지하에 있는 금까지 뭐예요? 금이, 자, 토지 밑에 금이 있다라고 그건 등록을 안 합니다. 왜? 우리는 무슨 지역이니까? 수평지적이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2차 지적, 입체 지적이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등록 차원의 값은 뭐예요? 자, 220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국가가 무조건 뭐예요? 세금 받으려면, 자, 토지 소유자가 신고를 할 때는 물론 신고가 없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등록해요. 신고 오면 신고 받고,
신고 안 하면 국가가 뭐예요? 세금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뭐 한다는 게 적극적으로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주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게 뭔가라고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그 연역이 있고 쭉 연역은 필요 없어요. 의의는 한번 봐주죠. 의의는. 자, 의의하고 이제 목적을 봐주죠. 목적. 왜 시험 문제 2번의 목적은 한번 나왔으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두자. 그래서 여기 그 예제의 이제 목적에 대한 문제가 뭐 17일 때 나왔는데 벌써 이제 올해가 10년이죠.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 문제 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다른 법을 이제 여러분 공법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 이게 다른 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 특히 공법하다 보면 이게 이제 딱 떠오릅니다. 딱 떠오르니까 목적은 이 법은 자 이 법은 측량서로 선생님이 뭐 진행하는 뭐 절차와 공보의 부동산 종합공부 작성 관리 나오죠. 이거 규정하면서 줄 치세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입니다. 해양교통은 우리가 시험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법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뭐에 관한 사항만 지적에 관한 사항만 공부하니까 한 반 정도만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반도 안 되겠지만 한 반 정도만 시험법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목적은 자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목적은 뭐예요? 토지의 뭐예요? 효율적인 관리와 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 국토의 계획과 이용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뭐라고?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얘기다.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 국토계획도 아니고, 국토계획과 이용도 아니고,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보시면, 자, 거기 4번처럼 뭐예요?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 나오죠? 도시정비법이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그건 고계획이고, 여기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자, 이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절대 빨리 죽어서 안 되고 계속 이런 문제만 내서 우리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이념이 뭐예요? 이념이 이념은 시험 문제예요. 옛날에는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지적 국정주의예요. 지적 국정주의. 국가가 정한다 아니고 국정주의. 자, 그 다음에 지적 형식주의예요. 지적 형식주의다. 형식주의. 형식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가 법에 의해서 그 대장이란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에 뭐예요? 그 전국의 모든 땅들은 그 틀에 맞게 거기다 등록시키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른 말은 형식주의를 뭐예요? 지적 뭐예요? 등록시키라 그랬죠? 지적 등록주의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형식의 반대말은 지적 무슨 주의예요? 지적 실질주의예요. 실질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지적 공개주의예요. 지적 공개주의. 이 공개주의라고 하는 것은 널리 수수료 납부하고 자, 지적 공부에 등본 교부하고 뭐예요? 열람이 가능하다. 이제 열람이 가능하다. 이게 공개주의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적극적 등록주의. 적극적 등록주의다. 네, 등록주의. 적극적 등록주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적극적 등록주의는 뭐 적극적 지적과 같은 말이에요. 그 직권 등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국가가 뭘 거두려면 세금을 거두려면 직권 뭐예요? 등록이죠? 직권 등록. 직권 등록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권 등록주의다. 자, 등록주의 얘기입니다. 무조건 뭐예요? 대장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그 실적 심사주의 나오죠? 실질적 뭐라고? 실적 심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심사주의는 이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 등기법은 뭐예요? 서류만 심사하는 거예요. 형식적. 법 정해놓고 형식적 뭐라고? 법에 의한 사항만 뭐예요? 법에 의한 사항, 형식을 갖춰놓고 그것만 뭐예요? 29조 사항이 줬죠? 그거 심사하면서 뭐하라는 얘기고 아닌 것은 각하라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무엇이라고? 실적 심사주의. 자, 반대말이 형식적 심사주의 얘기입니다. 등기법은. 자, 법에 정해놓고 법 29조에 정해놓은 사항만 그것만 보라.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옛날에는 뭐 반대면 다음 주 틀린 거 지적의 이념이 아닌 거 나오게 되면 뭐 대부분 답이 뭐예요? 형식적 심사라고 써놓고 이거나 아니면 실질주의 얘기죠. 근데 이건 요새 너무나 쉬워서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아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내는 건 뭐예요? 그 시험 보는 사람을 우롱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롱해도 좋으니까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바람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223페이지 지적과 등기제를 비교했죠? 이것도 시험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는데 일단 기능은 소등심에 지장 찍으라고 얘기한 것과 같이 뭐예요? 거기 지적된 기능은 지적이니까 땅, 지자,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뭐예요? 권리관계를 공시한 소등심이니까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등록객체는 뭐예요? 당연히 등록객체가 지적은 토지고. 자, 그 다음에 등기법은 뭐예요? 토지등기부하고 건물등기부 있으니까 토지하고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지적과 등기의 뭐예요? 등록객체는 토지에 관해서 한한다라고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토지등기부도 있고 건물등기부가 있으니까 그게 등기법이니까 항상 등기법은 토지 건물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념은 뭐예요? 방금 이념 보신 것이고 공부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등록 방법 줄쳐놓자. 그래서 여러분 위에 기능하고 뭐예요? 등록객체 등록 방법 있죠? 등록 방법에 되면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가 생기면 자, 이 국가는 뭐예요? 세금을 반드시 걷어야 되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면 신청받고 신청하자면 뭐예요? 직권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거 직권 등록주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직권 등록주의는 다른 말로 뭐예요? 적극적 등록주의다. 적극적 지적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제 등록해서 소유권자 갑이 이게 만약에 답이었다는 게 답에다 뭐예요? 집 지면 대로 받겠죠? 이거 대로 받기라고.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누구만이 소유자만이 신청한다. 그래서 뭐라고 이게 단독 신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등기는 자 갑이라는 당사자가 신청해 와야지만이 받아요. 신청하지 오지 않는 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당사자 뭐라고? 신청주의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신청주의. 그럼 당사자 신청해 오는 거 받으니까 뭐하고 반대말이니까 직권 등록하고 반대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적이니까 직권이니까 이게 지적이니까 지적은 직권이다.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두시고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꼭 외울 거 없이 이게 디귿이니까 등기는 디귿이니까 이게 보면 반대 하나만 외우고 하나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우리가 시험 보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꼭 두 개를 다 외울 거 없어요. 하나는 확실히 외워두고, 자, 그 하나는 반대로 생각하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부가 이루어지면, 이런 식으로 등기부가 이루어지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못 줬는 게 하죠? 그게 답이죠? 그럼 이제 줬는 게 하죠? 그럼 뭐예요?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라는 얘기고. 공동신청이다라고 두시면 되겠다. 공동신청이다. 그렇게 이해해 두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 자, 등록 방법이 이제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 필지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직권 등록이니까 대한민국 땅은 뭐예요? 지금 이제 뭐 다툼이 있지만 뭐 어느 뭐 저기는 3,700만 필지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땅이 있어요. 3,500만. 다 그 땅에 다 100%가 다 뭐예요? 다 이렇게 대장을 만들었다니. 근데 거기 3,100만 필지라는 것은 뭐예요? 당사자 신청주의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등기부 없이 대장만 세금만 내고 사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차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500만 필지는 직권등록주의. 3,100만이라고 한 것은 당사자. 그러니까 아직도 대장을 만들어주고 세금만 내면서 뭐 없이 등기부 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심사방법 줄쳐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 기능 등록객체 그 다음에 등록방법 등록필지수 심사방법 이렇게 5개 이제 봐두시고 바뀌지 않도록 심사방법은 여기 똑같죠? 뭐 실질심사하고 지정원 실질심사하고 등기가 뭐라고? 형사심사니까. 왜? 실적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땅이 대인지, 저 땅이 답인지 논인지 확실히. 왜? 그렇지 않으면 논에다가 집어넣고 뭐예요? 답이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라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문제가 특성 중 옳지 않은 거 9회 때 나왔는데 2번이 답이다. 왜?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말을 담당한다 써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나온다면 자, 모두 토지말을 담당하는 게 틀렸는데 거기 1번처럼 토지의 사실관계 공시, 권리관계 공시 3번처럼 뭐예요? 등록 방법으로 지적은 직권등록과 단독인데 밖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밖에서. 그거 한번 혹시라도 참고를 한번 받으자는 얘기. 이 문제 내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지적에 대한 뭐라고? 제조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지적 제조사는 자, 지적에 대한 제조사는 뭐예요? 자, 워낙 우리나라가 일본들이 하도 엉터리를 해놔갖고 오타난 게 많다, 오타. 그래서 저도 뭐 어디 경기도 가서 산에 올라가 보니까 도면상에는 뭐예요? 왼쪽이 뭐예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이 다리가 있고 이게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자 다시 한번 측량을 해서 다시 고치자 하는 게 지적제조사예요. 자 누가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니까 그 동그라미 번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제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 지적 제조사에 대한 기본 계획을 뭐예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 지적 제조사 사업은 소관청이 뭐한다?
시행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데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한번 봐주자니. 지적제도사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이제 나중에 보이겠지만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모든 토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네. 자, 그거 뭐예요? 자, 정보관리 체계를 뭐예요? 구축한다. 이제 구축. 관리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 설치, 기구 설치, 운영, 기구 설치, 운영. 이렇게 다 제조사, 다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지적제도사. 그 다음에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구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자, 전산자료 이용에 대해서 전국 단위, 적부심사, 자, 이렇게 재심사 있죠? 적부재심사. 요게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딱 한 6가지를 외우시면, 자, 다른 어디에 끼어들어가도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 그거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이제 용어 정리 나오는데, 그거나 별표 두지 않으니까. 혹시 나온다면 용어 정리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용어 정리를 한번 봐주자, 용어 정리. 그거나 별표 두고 오자. 그래서 여러분, 소관청을 한번 줄쳐놓으세요. 소관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소관청하게 되면,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가로 열고 가로 뜯건 필요 없고,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뜯건 이제 신경 쓸 거 없고, 만약에 우리가, 자,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특별자치시장. 이 특별자치시장은 뭐예요? 세종시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뭐예요? 구청장을 말한다. 이제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청장의 문제가 뭐냐면, 구청장이 없는 뭐예요? 인구 50만 대도시 중에서, 50만 이하의 대도시 중에서, 구청장이 없는 시는 시장이 소관청입니다. 근데, 이 구청장도 구별할 때, 자, 특별시, 광역시는 뭐예요? 민서로 뽑아요. 민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본다는 게. 그것도 뭐예요? 소관청이고, 만약에 인구 20만 대도시에서는, 자, 뭐예요? 관선이 아니라, 민선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지정을 합니다. 국가가 뽑아요. 국가가. 그랬을 때, 그 구청장은 뭐예요? 비록 뭐가 아니지만 민선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관선이라도 소관청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하튼 간에 구청장이란 타이틀을 받았으면 그 구청장이 소관청이니까 그때 거기서 뭐예요? 예컨대 뭐 안양시장이라든가 자, 고양시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시장은 구가 있으니까 자, 소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토지표시 줄쳐보자. 뭐라고? 토지표시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익입니다. 딱 6가지만 토지표시예요. 거기서 을거머니 슬쩍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을거머니 슬쩍 소유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지는 아실 것이고 지번도 알고 그 지번부여지역의 출처입니다. 지번부여지역. 이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가장 뭐라고 작은 단위입니다. 그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자 필지가 3,500만 필지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3,500만 필지가 있을 때 휴전선 아래 임진각부터 일본 해갖고 마라도까지 3,500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번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뭐예요? 신림동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어. 신림동. 자 신림동. 그 다음에 그 옆에 뭐예요? 자 봉천동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다. 봉천. 그럼 이 신림동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부여하고 자, 봉천동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볼 때, 신림동에 100번지가 있고, 봉천동에 100번지 있는 거. 이거 가능해. 왜? 서로 지번 부여가 달리니까. 그러니까 지번 부여적은 지번을 부여하는 최소 단위 지역이 뭐예요? 동리라는 게, 동리. 자, 도시는 동, 지방은 뭐라고? 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절대 이에 준한 지역은, 거기 써놓으세요. 이에 준한 지역은. 읍면지역이에요, 읍면지역. 자, 도서지역이에요. 섬지역이지, 읍면지역이 아니다. 읍면이라 나오면 뭐예요? 쉰다는 게. 이에 준한 지역은 뭐 읍면이 아니라 뭐라고 섬도자 섬서자예요. 도서 섬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절대 뭐가 아니라고 읍면이 아니라 받으시고 지목은 중요하다. 지목 뭐라고 주된 용도예요. 용도 동그라미 용도 주된 지역 주된 형질안에 용도다 용도라고 부르잖아요. 용도. 자, 그래서 지목은 용도 지목이다라고 봐주시고 그다음 경계점도 주세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뭐로서 굴곡점으로서 그 지적도나 이면의 도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림이죠. 선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선 형태니까. 이렇게 어떤 도면이 있으면, 이 도면에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필지와 이 필지를 나누는, 선을 나누는 뭐예요?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선의 굴곡점이에요. 굴곡점이라고 하는 건 꺾인 점입니다. 꺾인 점이죠? 자, 이렇게 꺾인 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꺾인 점, 요 꺾인 점 뭐예요? 꺾인 점 있죠? 이 꺾인 점이 굴곡점이에요. 이렇게 이 선 형태로 나타나는 거 뭐예요? 선 형태. 이걸 바로 도의 형태라는 도의 형태. 근데
자, 만약에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적도도 이것도 500분의 1인 경우도 이 도면에는 뭐예요? 이게 직각으로 꺾였다 하더라도 이게 이 필지와 이 필지를 구획하는 뭐예요? 선의 굴곡점이죠, 이 굴곡점. 이 굴곡점 뭐예요? 선 형태를 하는. 하여튼 도면에는 선 형태를 나타낸다. 근데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렇게 뭐라고 이거? X좌표, Y좌표, 1번에 자, 이런 식으로 이 좌표 형태로 만들었다. 좌표 형태로. 이게 1번, 2번, 3번, 2번에 뭐예요? X좌표, Y좌표. 이렇게 좌표 형태로 그림 형태로 아니라 뭐예요? 좌표 형태라는 게. 그래서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도의 형태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좌표 형태로 등록한 점. 맨 끝에 뭐로 끝나요? 점이란 말이 끝나고 점 앞에 뭐라고? 좌표 형태란 말이 나오고 아니면 뭐예요? 도의 형태 그림으로 도면에는 그림으로 나타냈고 이게 도면에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형태로 이거? 좌표 형태. 좌표 형태하고 자, 그림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경계는 줄치세 뭐라고? 이 경계점간을 항상 뭐로 연결했어요? 이거 직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직선. 이게 직선이라는 직선. 직선이다. 자, 그다음에 자,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니까 2차 지적이니까 아까 봤을 것이고. 자, 그다음에 지적 공부는 우리가 뭐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8가지입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문구, 대지권노포 4가지에다가 그 지적도 임야도 6이죠.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노포.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가로 열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거죠. 그게 지적 공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런 파일에다가 대형 컴퓨터에 뭐예요? 저장했다. 정보 관리 체계를 이제 정보 관리 체계에 저장해 놓은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지적 공부다. 8가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무슨 결번 대장이라든가 지번 생인표라든가 뭐 일람도라든가 이런 것은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런 것은 뭐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적 공부가 아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연속 지적도는 뭐예요? 자, 중요한 단어가 작년에도 나왔지만 측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측량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연속 지적도가 뭔지 몰라도 되는데 꼭 머릿속에 외울 때 뭐가 아니라고 측량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을 활용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해요. 말 그대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종합 공부예요. 이 법에서 나오는 공부만이 아니라 그 건축물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건축법상의 건축물 표시와 소유권, 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있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만든 종합 공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지등록 줄치겠습니다. 뭐라고?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발송하는 거 이게 토지등록. 이 자가 달라지잖아요. 자, 달라졌다. 뭐예요? 달라졌다. 어떤 사유에 있어서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이런 사유에 있어서 토지를 분할하면 면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토지등록은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게 아까 6가지라 했으니까 달라지더라도 새로 정하게 돼도 바다 매립에서 신규 등록할 때 새로 정하죠.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새로 정하거나 그게 뭐예요? 분할 합병해서 면적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지목 변경 생기거나 말소하는 거 토지등록에. 자, 신규 등록 줄치세요. 신규 등록은 새로 신자, 새로 수정된. 자, 왜냐면 신규 등록은 뭐예요? 새 신자니까. 새로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새로 수정된 토지하고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 등록한다. 자, 등록 전환 줄치입니다. 뭐라고?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단. 이 등록된 게 뭐예요? 전환합니다. 어디에 등록됐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 뭐예요? 지적도로 등록이 전환됐다. 반대로 간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산 깎아서 집 져야지. 집 무너뜨리고 흙 부어서 임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등록 전환은 항상 뭐예요? 산에서 깎아갖고 집 진다. 토지대장으로 간다. 그렇게 봐야 되잖아. 그 다음에 분할은 알 것이고, 그 다음에 합병도 합하는 거니까. 뭐, 지목변경도 쉽지 어렵고 아니고. 그 다음에 축적변경 나오죠? 이 축적변경이라는 것은, 축적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작은 쪽으로 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이제, 예컨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내가 앉아있는 학원이 뭐예요? 학원이, 그 학원에 앉아있는 땅이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가로 뭐라고? 가로 20m. 아니면 세로가 뭐라고? 30m.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척은 생각해보세요. 축척일 때 이 축자 싸고 축척이 축소한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축대한다는 개념인지 생각해보자면. 자, 그러면 축소한다는 얘기겠죠? 축대란 말은 어디 있겠어요? 확대한다는 얘기지. 축대라는 말은 없어요. 줄인다는 얘기예요.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줄인다는 얘기예요. 줄이는데, 만약에 뭐예요?
축척이 1000분의 1로 줄이는 게 이건 뭐예요? 이건, 자, 이거보다 어디로? 500분의 1로 줄이는 게 뭐예요? 이게 대축척입니다. 가끔가다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500분의 1이 더 크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꼭 수업 시간에 오셔갖고 어떤 주분이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그 수업 시간에 공부도 못하고 잘 생각해 봤는데 이게 1000분의 1이 더 큰 게 아니냐고 자꾸만 그런 분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지만 왜 그런 분이 그런 질문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뭐예요. 그분은 옛날에 엄마 뭐예요. 엄마 1000원만 줘 그러면 엄마가 항상 500원만 주다 보니까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절대 뭐예요. 절대 뭐가 더 큰 거라고 이게 더 큰 거예요. 1일로 500원을 나눈 거하고 1000원 나눈 게 이게 더 크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외우세요. 도대체. 그러면 당연히 뭐 어디에 이렇게 보면 외울 것도 없겠다. 이 그림 그리면 이제 이해가 된다면 외우세요. 이해가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예요? 도면은 보통 뭐예요? 법에 정해놨어요. 가로 40cm. 세로 몇 cm를 그린다고? 30cm 그린다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축척이 이게 실제 거리가 220m니까 메타죠? 적어도 생각은 뭘 생각나냐면 1m는 100cm다. 이건 중요해요. 100cm. 이걸 기억하는. 그러니까 2000m는 뭐 2000cm예요. 그럼 여기 1000분의 1로 줄이면 이게 몇 cm로 와요? 이게 2cm로 옵니다. 그대로 2cm. 그 도면이 40cm, 30이니까 스케치북 많아요. 거기서 이제 2cm로 온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당연히 30m니까 3000이니까 여기 3cm예요. 자, 이렇게 도면이 그려진다. 자, 그런데 500분의 1로 가게 되면 2000cm니까 두면 5, 4, 20이에요. 자, 그럼 5, 4, 20이니까 적어도 어디에는 이 도면에 들어올 때는 이제 2cm가 아니라 뭐로 들어와요? 이제 4cm로 옵니다. 4cm. 4cm로 온다. 4cm.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자, 5, 6, 30이니까 이게 6cm로 와요. 6cm.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보다? 종전보다 더 크게 그리죠? 그게 축적을 변경한다는 얘기. 근데 축적 변경은 그래서 자, 그 의미가 이해됐으면 자, 머릿속에 외울 때 뭘 해야 되냐면 절대 뭐가 지적도만 들어가지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 중요하니까 그걸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주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등 지역에 따라 하여튼 개발 사업에서 뭐예요? 그 지역에서 자,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를 뭐예요? 경계나 면적, 좌표를 측량하는 거. 이게 지적 확정 측량. 용어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적 확정 측량하면 딱 뭐라고 이거? 아하. 개발 사업에서 하는 게 자, 그게 측량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문제가 있는데, 자, 용어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틀린 것 하게 되면, 토지 표시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고. 지번 부여적은 니동. 읍면 안 나왔죠? 니동이 작은 단위니까. 제일, 읍면은 니보다 윗동네예요. 그건 더 큰 동네니까. 가장 작은 단위가 니동이에요. 물론 이해준한 적은 섬적이고. 지목은 왜 틀렸어요? 자, 용도 지목이에요. 항상 용도 지목 기억해야 됩니다. 지형에 따라가 아니라 용도라는 얘기. 그 다음에 경계점은 맨 끝에 점이라고 끝냈고, 그 다음에 앞에 좌표 형태가 뭐예요? 도형태 나오죠? 근데 토지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발사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일단 이런 용어 문제가 올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방금 주친 대로 용어를 좀 꽤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자.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